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깨문TV 정성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와대 선거공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문재인 대통령 30년 지기로 알려진 그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을 상대로 청와대와 민주당 관계자들로부터 부당한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단수공천 과정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개입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었던 임동호 씨의 증언을 비롯해 그 선거 관계자였던 사람의 증언도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메모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전직 고위직 이름도 여러 명이 언론에 의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부정거래 허위 공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부속 기소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오촌 조카인 조아무개 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그리고 자신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 남편인 조국 전 민정수석과 협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그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에게 남편 때문에 주식을 다 팔거나 명의신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어디에 묶어놓을 것이 없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는 2017년 5월 남편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김경록 씨와 이를 피할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때 김경록 씨가 백지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경심 교수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 이렇게 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조국 전 민정수석이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던 국회 청문회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셈입니다. 검찰은 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부인의 세금 포탈을 도운 문자 메시지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펀드 운영과 관련 정경심 교수의 동생에게 지급된 컨설팅 비용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인 듯 싶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하게 된 이유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또한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에 이루어진 행위여서 그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 오촌 조카인 조아무개 씨에 대해 코링크 PE는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자산운용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상 증자한 자금을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돈을 주고 자본 은닉 등의 범죄를 공모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코링크 PE는 조국 전 민정수석 가족이 14억 원가량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이기도 합니다. 상상인 저축은행은 이곳에 대규모 대출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코링크 PE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자칫 초대형 주가 조작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그런 사태를 검찰 수사로 인해서 미연에 방어했다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게 만일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숱한 개미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류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대형 주가 조작 사건은 대체로 정치권 권력자를 매개로 합니다. 정치권 실력자가 얼씬거리며 그럴듯한 믿음을 줘야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씩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회개한 것은 상상인 저축은행 부당대출 의혹 등을 수사하던 김정호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이 사흘을 밝힌 데 있습니다. 초대형 금융범죄를 수사하던 검찰 중간간부는 옷을 벗게 만들고 반면 문재인 정권의 권력 실세들이 법망을 피해 숨게 되면 이것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구타 유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폭탄이라도 있으면 던질 것만 같은 그런 국민이 날로 늘고 있음을 문재인 정권에게 엄중히 경고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